우선 1번 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의 외모에 대해서 한번 펼쳐봤는데요. 다음 연애 상대분은 통통한 편은 아니에요. 마른 근육형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락부락한 근육이 아니라 되게 보기 좋게 탄탄한 몸을 가지고 있을 거고, 나름대로 자기 관리도 하는 사람이에요. 운동 같은 거는 너무 활발한 운동보다는 간단하게 조깅이라든지 홈트레이닝 이런 위주로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외모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피부는 하얀 편이기보다는 조금은 톤 다운된 색일 거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쉽게 다가가기는 어려운 외형이에요. 왜냐면 외적으로 봤을 때 좀 푸근한 인상보다는 약간은 정돈된 스타일이기 때문에 막 편하게 말을 붙일 수 있는 인상은 아닌 사람이다. 대신에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1번 분들이 다음 연애 상대의 성격에 대해서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일 번 분들이 다음 연애 상대의 성격은 일단 뭐든 진심인 사람이에요. 사람을 상대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대충 하는 법이 없고 뭐든 내 모든 열정을 쏟아서 할 거야,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한번 꽂힌 게 있으면 거기에 엄청 몰두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할 때도 되게 중독적이게 엄청 연락도 많이 하고 표현도 많이 하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특히 자기가 마음이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뭐 돈이 많건 외모가 괜찮건 이런 거는 다 떠나서 자기 마음에 끌려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다 싶은 마음이 들면 직진하는 사람이고 순애보적인 마음도 있어요. 대신에 이 사람은 너무 마음에만 신경을 써서 사랑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양날의 검인 거예요. 내 마음에 꽂히지 않는 사람은 절대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어, 이런 것도 있고, 반면에 내 마음에 끌린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연애를 할 때는 스스로가 힘들어지는 스타일이에요. 내 마음을 남겨놓고 주는 스타일이 아니라 100%를 다 주는 스타일이라서 본인 스스로도 되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기분이 왔다 갔다 이런 스타일이라서 어떻게 보면 로맨티스트고, 어떻게 보면은 나는 좀 쿨하게 연애하고 싶어, 이런 스타일이랑 안 맞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 매력 포인트가 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일단 가진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꿀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모면 외모, 또 직업이면 직업, 뭐든지 일단 평균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전전긍긍해서 너무 만나고 싶어 소개해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내가 만나고자 하면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연애에 대해서도 간절함이 덜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적극적으로 다가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성들이 보기에는 자신감 있어 보이고 여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끌린다, 저 사람 뭐지? 궁금하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번 꽂히면 직진이지만 잘 꽂히는 일이 없고, 또 연애에 대한 간절함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성들에게 많이 어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일지 자세히 한번 뽑아 볼게요. 이 사람은 연애를 하면 여러분들이 겉으로 봤을 때 생각지 못했던 스타일대로 연애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 그냥 좀 편안하게 연애를 하는 스타일이겠거니, 혹은 그냥 별로 진하게 연애하는 스타일은 아니겠거니, 이렇게 본다면 아니에요. 막상 연애를 하면 이런 모습이 있었어? 의외다,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전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그 간극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사람은 처음부터
표현을 많이 하고 티를 내지는 않아요. 자기가 마음이 끌리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지켜보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지나면 완전히 이 연애에 몰입을 하게 될 거라서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면 연애하기 전, 연애하는 초반, 후반 전부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런 부분은 나밖에 몰라. 이런 뿌듯함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충동적인 부분도 있어서 연애를 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선물이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약속 없이 나타나서 얼굴을 보고 가거나 이런 식으로 계획하지 않은 일도 한 번씩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걸로 풀어야겠다 하는 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고민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조언을 구할 때, 그럴 때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직장 관계에서 선후배 관계라든지 아니면 알고 지냈던 아는 누나, 아는 오빠 이런 것처럼 나에게 경험이나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도움을 주면서 이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만나게 되는 시기에 대해서 3개월, 6개월 단위로 한번 볼게요. 그분과 만나게 되는 시기는 3개월 이후 그리고 6개월 안이에요. 3개월 안 동안은 지금처럼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될 거예요. 큰 변화도 없고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이 3개월 지나고 6개월이 되기 전에는 이분과 만나게 되고 연애까지도 아예 성사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일본 분들을 봤을 때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기보다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관계가 전환이 되면서 깊어질 걸로 보여요. 그러면 두 분이 만났을 때 궁합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 쪽에서 연애를 오랫동안 안 했을 거예요. 예전에 만났던 사람에 대한 상처도 있고 연애에 대한 희망 자체가 되게 낮아져 있는 상태라서 누구를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도 없고 철벽도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람이랑 이어진다고 이런 생각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전혀 이런 이성적인 모먼트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아예 여러분들한테 신경을 끄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봤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이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먹고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이 사람은 모 아니면 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지인으로 멀리 거리를 두고 있던지 아니면 아예 연인이 되어서 완전히 진한 연애를 하든지 그거라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리드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무리 없이 연애는 계속 진행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은 강단 있게 끌어주는 스타일이 잘 맞거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결정하는 것도 힘든 부분이 있고 근데 그거를 좀 연상의 느낌으로 끌어주는 사람이에요. 이 상대방은.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냉철하고 다정한 부분도 별로 없어 보여서 저 사람이랑 연애하는 느낌이 별로 안 날 것 같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차가워 보이지만 나한테는 한없이 잘해주고 나를 책임지려고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자기가 총대를 메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의 아픔이 곧 자기의 아픔이 되는 사람이라서 오히려 공감도 잘해주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연락도 자주 해야 되고 자주 만나야 되는 사람이기는 한데 이 사람의 연애 스타일 자체가 여러분들이랑 되게 잘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끌어내주는 사람이에요. 슬픔에서건 아니면 우울해서건 집에 계속 있는다면 바깥으로 계속 이렇게 끌어내줄 수 있는 사람이라서 두 분의 궁합은 나쁘지 않아요. 두 분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결핍을 채워주는 관계가 될 수 있어서
되게 안정적으로 관계를 끌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연애를 할 때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시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다음 상대처럼 강단 있고 믿음을 주는 사람이 잘 맞을 거예요. 두 분은 서로 연애를 하게 되면 이전의 삶에서 서로가 서로를 구해주는 모습이거든요. 상대방은 오랫동안 연애세포가 죽어있고 방어적인 마음도 있고 한번 사랑에 빠졌던 사람에게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의 이별들에 대해서도 계속 곱씹고 그런 부분 때문에 새로운 연애가 더 힘들어지는 타입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끊어내 줄 거예요. 이 사람에게 새로운 감정과 사랑을 느끼게 해줄 거고 상대방도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도움을 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있어서 자책을 하거나 이거 이러지 말걸 후회를 한다면 네 잘못이 아니야. 상대방 잘못이야. 이러면서 이성적으로 잘잘못을 따져주면서 내 편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너는 죄책감 가지지 마.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마음의 안정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 분들이 다음으로 연애를 하게 될 상대방은 일단 외모에 큰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의 얼굴 그대로 커온 사람이고 또 크면 클수록 더 외모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가다듬어지는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너는 더 괜찮아지네. 나이가 드니까 오히려 더 동안이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오히려 예전에는 또래에 비해서 성숙한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동안처럼 보이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을 거고 이 사람 자체도 인내심이 강해요. 그래서 뭐 몸을 관리하건 다이어트를 하건 이런 것도 진득하게 잘 할 수 있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어필이 되는 포인트가 된다는 점. 그래서 외모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피부라든지 몸매, 스타일링 이런 것들에 되게 내공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자기를 잘 알고 꾸밀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연애 상대방의 성격이 어떨지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은 되게 섬세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고 또 결정을 할 때도 충동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상처받았던 부분들이 되게 보이거든요. 이 사람은 인내심이 강하고 묵묵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트라우마나 상처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화풀이하고 이러지를 못해서 속으로 끙끙 앓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상처를 많이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한테 더 조심스럽게 대해요. 이런 말 들으면 상처받을 수도 있겠다. 또 이런 거는 챙겨줘야겠다. 이러면서 자기 상처를 거름 삼아서 다정함이 생긴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예의 바르고 다정한 사람이다. 근데 속을 잘 알 수는 없는 사람이다. 이럴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의 깊이가 깊은 만큼 자기의 마음도 잘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깊은 속 얘기 같은 거는 아주 친한 친구에게도 잘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끌어안는 타입이에요. 누군가 희생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자기가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굳이 갈등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최대한 갈등이 없게 자기가 그냥 감내하려고 하는 타입이고 이별을 한 후에도 자기가 붙잡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이러면서 잊지는 못하지만 연락도 못하면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섬세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또 사랑스러운 사람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조심조심 이렇게 다가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람의 주 매력 포인트가 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보기에 되게 유약해 보이고 결정도 못할 것 같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냐면 되게 다정하고 말도
크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조곤조곤 보듬어 주면서 하는 타입이라서 아, 이 사람 우유부단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자기만의 선을 확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다정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른 이성에게도 다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의외로 또 선은 잘 지켜요. 말투는 다정하게 해주되 개인적인 약속은 안 잡고 카톡을 할 때도 그래 다음에 봐 이러면서 끊어내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 되게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그래요. 술을 마실 때도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안 먹어야겠다. 혹은 시간이 되면 이제 가야겠다. 이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도 별로 하지 않는 스타일. 그래서 사람이 되게 깔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사람의 다정함과 선을 긋는 모습을 또 다른 예시로 들면 옆에서 이성이 너무 추워하고 있으면 보통 다정한 사람이면 자기 옷을 줄 수도 있고 따뜻한 데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춥겠다 이렇게 공감은 해주되 자기의 물건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고 내일부터는 따뜻한 옷 들고 다녀 혹은 저기 따뜻하더라 저기 가 이런 식으로 조언이나 해결점을 찾아서 도움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어디에 내놔도 불안하지 않고 허튼 짓 안 할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인지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연애할 때 생각보다 되게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자기가 함부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인성도 중요하게 보거든요. 함부로 만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다. 내가 마음에 확실히 결정을 내린다면 좀 적극적으로 밥도 먹자고 하고 또 연락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으로 충분히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답답하다 이런 생각은 절대 가지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썸을 탈 때마저도 살짝 그어놨던 그 선이 연애를 하면 완전히 풀려버려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모든 공간을 다 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맞춰주려고 하고 또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빨리빨리 실행해 주려고 해요. 예를 들면 나 이 뮤지컬 너무 보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장 예약을 해주려고 하고 바다 보러 가고 싶다 그러면 이번 주에 갈까? 이러면서 추진을 하려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계획적이기도 해서 그냥 당장의 연애를 위해서 기분만 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생각을 잘 하려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군대를 가야 된다 그러면 거기 가서는 어떻게 연애를 할 수 있을지 혹은 새 직장에 갔을 때는 어떻게 연애를 하면 좋을지 이런 식으로 계속 앞날을 보면서 연애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미 두 분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상태인데 눈여겨보고 있었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마음을 먹고 확실히 다가온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딱히 뭔가를 더 행동을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찾으려고 갈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대로 기다리면 이 사람이 마음의 결정을 하고 다가올 거라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진 않는데 이 사람이 진지한 마음으로 오래 생각을 하고 다가온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아요. 처음부터 너무 막 깊은 짝사랑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가?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질 수 있나?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다가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나 찔러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다가올 때는 되게 적극적으로 이번 주말에 뭐 해? 이러면서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두 분이 만나게 되는 시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3개월 안에 이 사람이 표현을 할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이 점점 커져서 안 되겠다.
정말 드러내야겠다. 이게 3개월 안으로 보여질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숨기는 것도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감정 조절을 되게 잘하기 때문에 팔불출처럼 티내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되게 은근하게 티내는 스타일이라서 3개월 안에는 이 사람이 플러팅을 하는 건가? 이런 것까지도 좀 긴가민가 할 수 있는데 3개월에서 6개월로 접어들 때는 이 사람이 확실히 고백을 하거나 이성적인 상황을 만들어요. 그래서 3개월 안에는 이 사람의 윤곽이 드러날 거예요. 아, 이 타로에서 말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 안에는 썸이든 연애든 확실히 뭔가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우리 관계성에서도 나오는 게 마음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그 마음은 쉽게 꺼지지 않는 마음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찐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분의 궁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다음 연애 상대방을 만나면 마냥 좋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재밌고 계속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건데 상대방은 좀 고리타분하다 할 정도로 보수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큰 변화를 주지 않고 계속해서 비슷하게 관계를 이어가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해바라기처럼 변치 않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의 영역 안에 탁 들어간다? 그러면 정말 꾸준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처음이랑 거의 똑같다 할 정도로 몇 년이 지나도 여러분들을 대하는 태도나 여러분들에게 기울이는 관심 이런 게 유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런 고리타분한 성격도 여러분들에게는 최대한 단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좋게만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는 통제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어디 약속 같은 거 좀 줄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잘 놀다 와. 다음에는 나랑 놀아야 돼? 이런 식으로 순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러낼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른스러운 사람이라서 흔히 말해 삐지거나 애처럼 굴지는 않아요. 자기의 감정도 어른스럽게 표현을 하고 애정 표현도 최대한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두 분은 성향 자체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밝고 그 사람이 어른스러운 성격일 수 있는데 그게 조합이 되게 잘 맞아요. 진지하게 싸움이 되려다가도 부드럽게 풀어지고 상대방의 성격도 여러분들이 더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저냥 이렇게 다정해 보일 수 있지만 자기 속 깊은 곳에는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부숴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따뜻한 방법으로 싸우면서 맞춰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 성격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의 궁합은 나쁘지 않다. 여러분들도 그 사람한테 한결같은 사랑을 받으면서 아, 이런 연애도 있구나. 너무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3번 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는 딱 봤을 때 되게 각져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외적인 스타일링 자체도 펑퍼짐한 스타일보다는 정장이라든지 아니면 몸에 딱 맞는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몸무게도 평균치에 속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 봤을 때는 취향을 많이 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뭐 곰돌이 같거나 푸짐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날씬하고 탄탄한 몸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푸짐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딱딱해 보일 수 있는 말 잘못했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변호사나 교수처럼 그런 지적인 이미지를 주는 사람이에요. 실제로도 가지고 있는 지식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날카롭다, 차갑다 이런 인상을 받을 수는 있는데 실제 성격은 어떨지 좀 카드를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는 되게 반전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차가워 보이고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선생님 같은 스타일인데 실제 성격은 아니에요. 되게 활동적이고 외향적이고 사람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는 융화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모임도 몇 개 있을 거고 그 모임에서 자기가 장을 맡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처음 봤던 첫인상과는 많이 다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은 처음에는 말 걸기 불편했는데 친하고 보니까 다르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산 사람일 거고 실제로도 그래요. 사람 좋아하고 또 나가는 거 좋아하고 분위기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주 매력 포인트가 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가진 게 많아요. 지금까지 예를 들면 뭐 반장, 학생회장, 뭐 과대 이런 식으로 장을 계속 맡아오거나 혹은 일한 지도 오래된 사람 이런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리더형에다가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고 일도 열심히 해서 돈도 잘 모아놨고 그렇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여유로운 사람 특히나 물질적으로 되게 여유로운 사람이다 이런 게 어필 포인트가 돼요. 이 사람 딱 봐도 돈 좀 많아 보이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회사에 앉아서만 돈을 벌기보다는 사업이나 부업처럼 자기가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그런 수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면 항상 여유로운 느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라서 연애를 하기 전에도 연애를 하는 중에도 이 사람이랑 있으면 되게 편안하다. 뭘 해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연애 스타일이 어떨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사람은 연애를 쉽게 하지 않는 타입이네요. 적어도 한 2, 3년은 이성을 만나지 않았을 거고 그만큼 또 순수한 마음도 있어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다. 조건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괜찮은 사람, 내가 존경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순수한 마음, 그리고 진실된 마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고 또 약간 계산적인 사람 싫어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변에 사람 되게 많아요. 만날 수 있는 이성도 많고 능력도 있는데 사람을 쉽게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에 드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이성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좀 짝사랑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대신에 이 사람은 정말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걸 존중해주고 내가 사랑하니까 다 이해해 줄 수 있어. 내가 다 바꿀 수 있어. 이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희생적이면서도 사랑꾼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이랑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아예 모르거나 얼굴만 아는 정도. 그래서 지금은 서로 인사도 안 하는 사이인데 갑작스럽게 상황이 변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은 일한 지도 좀 꽤 됐고 그 분야에서 인정도 받고 일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아우르는 그런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되게 능숙하다, 성숙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거든요. 뭐든 약간 베테랑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확 빠져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두 분이 만나게 되는 시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두 분은 3개월 안에 접점이 생겨요. 확실하게 두 분이 이어질 수 있는 접점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친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아예 일적으로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두 분이 확실하게 맺어질 수 있는 포인트가 3개월 안으로 들어와요. 그때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도 열려있는 마음, 플러팅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왜냐면 3개월이 넘어가면 약간 흐지부지 될 수 있거든요. 무조건 이 사람 만날 거야 이것보다도 그냥 행동하지 말까? 이런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흐지부지 되기 전에 3개월 안으로 잡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누군지 딱 보면 이 사람인가?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강한 끌림을 줄 거고 누가 봐도 좋아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계속 가야 돼요. 예를 들면 다 같이 이번에 모임을 하기로 했다. 아니면 이번에 회식을 하기로 했다. 이러면 그런 곳에 계속 가야 돼요.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도 움직여 두셔야 관계가 확실하게 확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두 분의 궁합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 두 분의 궁합은 좋아요. 그런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 약간 간보는 시기가 있어요. 두 분이서 만났을 때 한 명이 적극적으로 자존심 내려놓고 확 다가가고 이런 것보다도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나?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 내 마음은 드러내지 않지만 상대방 마음은 알고 싶은 그런 묘한 기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찔러보기 식으로 서로를 간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시기가 계속 이어지면 루즈해지면서 그대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것만 주의를 해주신다면 서로가 연결이 됐을 때 너무나 좋은 궁합이에요. 이거는 서로 일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남들 보기에도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잘 만났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는 커플이 될 거예요. 또 한 번 연애를 하면 되게 오래 갈 거거든요. 결혼까지도 갈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꽉 잡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다음으로 연애하게 될 상대방은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성격적으로 보나 일적으로 보나 물질적으로 보나 다 괜찮은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떠보거나 아니면 약간 좋은데 안 좋은 척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순수한 마음과 진실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이 사람은 한번 마음을 주면은 일처럼 성과를 내려고 해요. 이 사람의 연애의 목표는 결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연애만 하지 뭐 이것보다는 어떻게든 결혼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끌어줄 사람이에요. 연애로 가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주시고 연애에 진입하고 나서는 상대방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때부터는 마음을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요약하면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경로로 확실하지 않았던 경로로 이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그 사람은 처음 봤을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강렬한 느낌, 이 사람 보통이 아니다.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아서 여러분들도 은근한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 사람이랑 엮일 일이 있으면 아주 적극적으로 엮이려고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연애까지 확실하게 갈 수가 있고 연애를 했을 때 아주 좋은 궁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여러분들을 되게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삶에서 업그레이드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을 꼭 잡아서 연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사 번 분들이 다음으로 연애하게 될 상대방은 겉으로 봤을 때는 금욕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거는 칼같이 쳐낼 것 같고 일이 제일 중요한 사람일 것 같고 연애를 해도 되게 평범하게 할 것 같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마른 편이기 때문에 턱선도 확실하게 있고요. 또 몸의 굴곡도 탄탄하게 눈에 띄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되게 못되게 생겼다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너무 날카로워요 이런 건 아니고 인상적인 부분에서는 교회 오빠, 성당 누나 이런 것처럼 단정한 느낌을 줘요. 옷을 입을 때도 와이셔츠를 입었다 그러면 단추를 목 끝까지 다 잠그고
다른 옷을 입을 때도 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단속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다가가기보다는 되게 예의를 차리고 이 사람한테 얘기를 걸어야겠다 이런 인상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연애하게 될 다음 상대방은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인내심이 강해요. 감정 조절도 잘하고 힘들어도 버티는 걸 잘하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당장 내가 힘든 걸 긍정적으로 버텨내는 사람이에요. 어거지로 내가 이것만 탈출하면 아주 그냥 이런 것보다도 미래를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걸 참는 게 맞아. 오히려 좋아. 이러면서 지금의 장점을 찾아서 꾸준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점점 업그레이드를 하려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 일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제2 외국어를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부업을 해보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사람은 배우자로서는 너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가정이 중요하고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좋아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연인이 좋아하는 거면 나는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장거리 연애, 거리가 멀더라도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충분히 버틸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더 힘들지 않게 연애를 할 수 있을지 찾아볼 거야.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연애를 하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겠다. 그만큼 단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사람의 주 매력 포인트가 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에는 거리낌이 없어요.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그 기준에 충족한다. 혹은 이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사람이에요. 이게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오랫동안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혹은 아예 처음부터 장거리여서 계속해서 만나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더라도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스타일이고 그런 점이 이성에게 어필이 된대요. 왜냐면 이 사람은 되게 금욕적인 스타일에다가 또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인데 자기에게 확실하게 딱 다가온다.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가온다. 이러면 아주 그게 매력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 사람 진짜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엄청 적극적으로 다가오니까 심쿵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될 거고 이 사람이 연애하며 연애 스타일이 어떨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자기 원래의 성격 자체도 되게 계획형인 사람인데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에 계속 만족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을 더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고 또 지금 상황에서 더 발전되려고 연애할 때는 결혼을 준비하려고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나면 노후를 준비하려고 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도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나랑 평생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이 사람이 연애할 때 미래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것도 막연하게 그냥 우리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런 것보다도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도 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지는 않으셔도 돼요. 완전 자기가 밀어붙이고 막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랑 조율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이 사람은 상대방의 행복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 사람이 고민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전혀 부담스럽게 다가오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는 되게
새벽의 장소에서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현생 힘들다, 지쳤다 하고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났을 때 거기서 의도치 않게 만나게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둘 다 여행을 와서 만났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을 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이런 확률이 높고요. 또 다르게 본다면 이미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서로 헤어지고 지켜만 보고 있었던 사이,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4번 분들은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만나게 되는 시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시기가 조금 길어져요. 그래서 6개월은 지나야 이 상대방과 만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되는데요. 지금 시기의 카드까지 같이 뽑아보니까 예전에 헤어졌던 전 애인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애매하고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야 마음의 확신을 얻으면서 다가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입고 헤어졌지만 아예 잊을 수는 없어서 마음속에 두고 있었고 망설이다가 6개월 이후에 다가오게 되는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헤어진 사람 중에 감정이 남아있는 사람이 아예 없어. 그러면 힘들어서 어딜 떠나갈 때 만나게 되는 사람이고, 만약에 나는 좀 껄끄러움이 남아있는 전 애인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 중에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외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6개월 이후에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두 분의 궁합이 어떨지 한번 볼게요. 궁합 자체는 좋아요. 왜냐면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또 관계가 평등해요. 누구 하나가 강압적으로 누르거나 혼자 끌고 가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둘 다 되게 평화롭게 동등한 관계에서 연애를 할 수 있고 어느 쪽에 마음이 치우치지도 않고 둘 다 열렬히 사랑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마음과는 별개로 서로의 습관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삐걱거릴 수는 있어요. 그거를 맞춰야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몇 개월 맞춘다고 확 맞춰지진 않아요. 그냥 사귀고 있는 기간 내내 하나하나 조금씩 맞춰가면 비로소 완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서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맞춰갈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정말 조건을 보고 이 사람이랑 마음은 별로 없이 시작하는 관계라면 맞춰가는 것 자체도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도 맞추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걸 맞추게 됐을 때 서로 너무 만족스러운 관계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맞춰진 상태가 된다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두 분만의 성을 완고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장기 연애를 하게 될 거고 아무도 끼어들 수 없게 단단한 사이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다음 연애 상대방이랑 힘든 부분이 있거나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결국에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요. 사랑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안 맞을 것 같아 이러고 그만두기보다는 좀 맞춰봐야지. 그래도 좋아하니까 내가 한번 노력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당분간 한 6개월 안으로 바로 연애를 하게 되지는 않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나를 다스리고 내면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연애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다잡는 시기로 여기시고 6개월이 지나서 적어도 내년은 되어서 연애를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상대방 쪽에서 마음을 표현하면서 다가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행동하지는 않아도 돼요. 대신에 그 사람이 다가왔을 때 내가 받아들이는 태도, 말하는 말투 이런 것들이 되게 큰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가다듬는 시기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특히나 4번 분들은 아직까지도 정말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연애를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고 연애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근데 그 로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연애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게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